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저희는 수학 랜선 멘토리를 진행할 매스 MVP입니다. 6월 모의평가 어떠셨나요? 첫 평가원 시험이어서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고난도 문제를 풀이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공부에 보탬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풀이 영상은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통문항 풀이로 객관식 10번부터 15번까지, 주관식 20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 수학 10번 문제를 풀이할 3학년 12반 강혜령입니다. 이 문제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로그 n의 x와 마이너스 로그 n x 더하기 3 더하기 1이 같다고 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이 식을 변형해주면 로그 n x 더하기 3분의 n로 변형할 수 있으므로 로그 nx는 로그 n x 더하기 3분의 n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을 로그의 성질을 활용하여 x는 x 더하기 3분의 n과 같다로 두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n은 0이다 라는 식을 배출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x의 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F1은 0보다 작고 F2는 0보다 크다고 들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대입하여 보면 n은 4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를 나타낼 수 있고 그러므로 n의 값은 5, 6, 7, 8, 9이므로 합은 35로 답 2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번 문제를 풀이할 3학년 12반 22반 정하진입니다. 먼저 문제에서 fx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임의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고 1에서 0까지 fx를 적분한 값이 6분의 1이라고 하였으므로 이 아래의 넓이를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조건에 의해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그래프가 fx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것과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이 아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6분의 5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에 의해서 gx는 주기가 2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2에서 마이너스 3까지 gx를 적분한 값을 구하려면 이 아래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되므로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를 하여 6분의 17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2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를 맡게 된 3학년 12반 13번 옥지윤입니다. 먼저 12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AB는 4, AC는 5이고 코사인 BAC는 8분의 1인 삼각형 ABC가 있다. 선분 AC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에 대하여 각 BAC는 각 BDA는 각 BED일 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 삼각형 ABD를 보면 각 BAD와 각 BDA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선분 BD 또한 4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BAD의 값이 8분의 1이므로 이등변 삼각형의 수선을 내려주면 AD의 길이의 반은 2분의 1이 되고 또 2분의 1이 되어서 AD의 길이는 1이 됩니다. 따라서 DC의 길이 또한 4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BCD는 이등변 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수선을 내리면 직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분 BC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8분의 1이 됩니다. 1을 정리하면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5는 36이 되므로 선분 BC의 길이는 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BCD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면 BC를 이등분하여 이 길이는 3, 이 길이는 3이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BE의 길이를 8x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HE의 길이를 x라고 두었을 때 DH의 길이는 16-9는 7이므로 루트 7이 되고 이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사용해주면 64x제곱은 7 더하기 x제곱이 되며 따라서 63x제곱은 7이 됩니다. 1을 통해 x제곱은 9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고 x는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E는 8x이기 때문에 3분의 8이 되어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6월 모의평가 공통문항 13번 풀이를 맡게 된 3학년 7반 정진성입니다. 우선 fx가 0,1에서 다음과 같고 주기가 1인 주기함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fx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fx를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해석을 해보면 x가 정수일 때는 1의 함수값을 가지고 x가 정수가 아닐 때는 3의 함수값을 가지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은 루트 k의 값이 정수냐 아니면 정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해질 것이고 루트 k가 정수일 때는 f 루트 k의 값이 1이 되므로 3분의 k와 같다고 할 수 있고 루트 k가 정수가 아닐 때는 일식의 값이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20까지 자연수들 중에서 루트 k가 정수가 되는 k의 값들을 생각해보면 k는 제곱수여야 하고 따라서 k는 1, 4, 9, 16이 4가지 경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트 k가 정수가 아닐 때는 당연히 1부터 20에서 위의 값들을 제외한 다음과 같은 값들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답을 구해보면 루트 k가 1, 4, 9, 16일 때의 이 구하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10이 되고 루트 k가 정수가 아닐 때는 180이라는 값이 나오므로 이 두 값을 더하면 190이라는 정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월 모의고사 수학 영역 공통 14번 문항을 맡게 된 김수현입니다. 우선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PQ와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먼저 가하 조건에서 이런 식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x gx는 이 절대값식에서 절대값 x를 빼서 분리해주고 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gx를 이러한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주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새롭게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함수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조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식에서 공통되는 이 부분들을 hx라고 치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절대값 hx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절대값 hx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속성을 조사할 때 마이너스 절대값 h0의 값이 절대값 h0의 값과 같기 때문에 이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h0은 0이 되고 g0 또한 0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우선 알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fx의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극대값을 가지는 지점이 x는 마이너스 1, 극소값을 가지는 지점이 x는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값을 조사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3, 마이너스 3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을 했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 조건에 의해서 어떤 그래프의 개형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나 조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함수 gx는 연속이라고 주어져 있고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 gx가 x는 a에서 천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함수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x는 a에서 점점을 가지는 곳이 한 군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 fx를 그려놓고 나서 대칭축을 이동시키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건데요. 대칭축을 이동시키는 이유가 이 식의 형태가 x를 p만큼, y를 q만큼 평행이동시킨 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케이스 첫 번째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h0은 0이기 때문에 h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했을 때 0,0을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스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케이스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극대에서 0,0을 지나는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케이스로 극소값에서 0,0을 지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hx의 그래프이고 gx의 그래프를 이제 표현해 줄 건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절대값 hx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러한 형태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가 여기서 원래 hx가 x는 0에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접어 올려도 여기가 첨점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여기가 첨점이 되어 첨점을 한 군데만 가지기 때문에 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케이스 2번에서 hx의 그래프를 통해서 g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서 여기서는 첨점을 가지지 않고 여기서 첨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그래프에서
문제에 주어진 이 두 양수 PQ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어떤 개형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이 0,0이 되기 위해서 x축으로 p가 1이 되도록 q가 7이 되도록 평행이동한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는 이 점에서 0,0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x축으로 p에서 마이너스 3만큼, q는 39만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pq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케이스 2번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p 더하기 q의 값이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감사합니다. (6월 15번을) 맡은 문지윤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러한 식을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0에서 4까지의 범위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는 식을 쓰게 된다면 sin 2분의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식의 모두 주기는 4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알파 t, 이 점이 베타 t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기억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일 때 알파 t 더하기 베타 t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로 제가 t를 이렇게 잡아보게 된다면 이 점이 알파 t, 이 점이 베타 t임을 알 수 있고요. 삼각함수는 대칭성이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5인 값을 가져 알파 t 플러스 베타 t를 2로 나눴을 때 2분의 5임을 알 수 있고요. 알파 t 플러스 베타 t가 5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입니다. 다음은 니은입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을 잘 해석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t가 0일 때 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조건에서 0은 들어가지만 4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알파 0은 0임을, 베타 0은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0 마이너스 알파 0은 3입니다. 그래서 이걸 3이라고 두게 되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가 3일 때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의 범위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랑 비슷한데요. 여기는 2분의 1이 된다면 2분의 루트 2가 바로 이 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서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갈 때 계속 3을 만족하는지를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루트 1일 때도 이쪽이 알파 t, 이쪽이 베타 t가 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3이란 값을 일정하게 갖기 때문에 니은 선지 또한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귿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는 알파 t1은 t2와 같을 때 차는 2분의 1이면 곱이 3분의 1인가?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삼각함수의 위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직선을 그려주고요. 위를 t2라고 하고 밑을 t1이라 했을 때 저기 일단 차가 먼저 2분의 1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모두 알파 t이기 때문에 이거는 알파 t2, 여기를 알파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모두 동일한 값 k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2를 다시 정의 내려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 k, t1 같은 경우에는 사인 2분의 파이 k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2분의 파이 k가 공통인 각이기 때문에 얘를 세타, 얘도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t2-t1이 2분의 1이면 곱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하고 싶습니다. 제곱을 하게 된다면
t2 제곱 더하기 t1의 제곱 마이너스 2t2 t1은 4분의 1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사인, 코사인의 각각 제곱이기 때문에 이건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t2 곱하기 t1은 8분의 3인데요. 문제에서 제시하는 3분의 1과 다른 값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선지입니다. 따라서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공통 20번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진행할 서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함수 fx가 이렇게 특정하게 주어져 있고 함수 gx는 a에서 x까지 fx 빼기 ft 곱하기 ft 대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한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 a의 조건이기 때문에 gx를 미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함수 gx에는 여기서 적분해야 하는 변수 t 외에도 x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미분이 불가능하고 전개를 한다던가 해서 변수를 분리한 다음에 미분을 해야 합니다. gx식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를 미분을 통해서 g'x를 구할 수 있지만 이것 말고 이런 형태의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야 하는 변수인 t 말고 x를 포함하고 있는 식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에 대해서 t 자리에 x를 대입한 식을 1번식이라 하고 이 x와 t에 대한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머지는 그대로인 식을 2번식이라고 하면 1번 더하기 2번식이 바로 그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미분한 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서 x까지 x 빼기 t제곱 ft dt라는 함수가 있을 때 1번식은 이 전체에 t 자리에 x를 대입한 0이 바로 1번식이 될 것이고 2번식은 이 x 빼기 t제곱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 2x 빼기 t가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0에서 x까지 2에서 x 빼기 t 곱하기 ft dt가 바로 2번식이 되는 것이죠. 이를 적용해서 아까 gx를 미분해보면 1번식은 fx에서 일단 t 자리에 x를 대입한 fx 빼기 fx는 0이 바로 1번식이 될 것이고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한 f'x 곱하기 ft 4제곱이 바로 2번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g'x는 1번식과 2번식을 더한 0 더하기 a에서 x까지 f'x 곱하기 ft 4제곱 dt가 되는 것이고 이 f'x는 t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밖으로 내보내서 f'x 곱하기 0에서 x까지 ft 4제곱 dt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쓰든 아니면 이렇게 변수를 분리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쓰든 g'x는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 gx에 대해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 것이 그 a의 조건이기 때문에 g'x에 대해서 g'x가 0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f'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3x제곱 빼기 24x 플러스 45가 될 것이고 이것은 3 곱하기 x 빼기 3, x 빼기 5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f'x만 고려하면 일단 3에서 근이 한 개가 생기고 5에서도 근이 한 개가 생기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뒤에 있는 이 식을 통해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조건을 맞춰줘야 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f'x 때문에 3이나 5라는 일단 두 군이 발생하였고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지 못하는데 만약에 f'x 두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 이것은 극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함수에서 이 3에 대한 이런 인수의 개수를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5에 대한 인수의 개수를 늘려줘가지고 이 뚫고 지나가는 것을 접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ft의 4제곱이라는 거는 항상 0보다 큰 값이 되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만약에 ft가 이렇게 있으면 ft 4제곱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a에서부터 x까지 이 ft 4제곱을 적분하는데 이 값이 0이 되려면 x는 a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적분이란 것은 넓이의 개념인데 이렇게 항상 양수인 그래프에서 어떤 a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구간의 넓이를 적분해 나간다고 했을 때 0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x가 a가 될 때에만 이렇게 이 적분값이 0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앞서 구한 거에 따르면 f'x는 3과 5의 근을 홀수 개씩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것은 이렇게 인수가 홀수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뒤의 식에 대해서 x는 a가 될 때 근을 홀수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x가 a보다 살짝 크면은 값이 플러스이지만 a보다 살짝 작으면은 이 적분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뚫고 지나간다고 볼 수 있고 홀수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려면 일단 f'x가 3과 5라는 근을 홀수개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 뒤에 있는 함수가 x는 a의 근을 홀수개를 가지기 때문에 a가 3 또는 5가 돼가지고 하는 근을 이렇게 인수와 짝수기로 바꿔줘서 이렇게 3에서 접하고 5에서 극값을 가지던가 아니면 3에서 극값을 가지고 5에서 접하던가 이렇게 바꿔줘야지만 g'x가 한 근에서만 홀수개의 근을 가지고 또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a로 가능한 값은 3과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답은 3 더하기 5인 8이 됩니다. 제가 문제를 풀이하면서 인수의 개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접하는 부분에서는 인수의 개수가 짝수개라고 생각을 하고 뚫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의 개수가 홀수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x제곱이나 x제곱이나 이런 함수의 그래프들은 이렇게 0에서 접하게 되고 x세제곱이나 x나 x5제곱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져야 하는데 일단 g'x에서 f'x가 이미 3과 5에서 홀수개의 근을 가지고 이 뒤에 있는 함수가 x는 a에서 홀수개의 인수를 가져서 홀수 더하기 홀수를 만들어서 짝수가 되어야지 이렇게 한쪽에선 접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홀수개의 근을 인수를 가져서 뚫고 지나가는 그런 도함수의 개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gx가 극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기억이 안 써지네. 여기서는 그냥 변곡점의 개념이 변곡점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공통 20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21번의 해설을 맡은 3학년 11반 19번 이채현입니다. 21번 문제는 가와 나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풀이 방향을 설명을 하자면 가조건을 통해서 fx가 될 수 있는 fx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fx를 나 조건을 통해서 걸러내 보겠습니다. 일단 가조건은 x의 n승 마이너스 64와 fx를 곱한 것이 0이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각각의 실근은 중근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봐서는 딱히 풀이 방향이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n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64 fx는 0이 되어야 하고 이때 x는 64라는 근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fx는 64를 한 근으로 홀근으로 가지면서 k라는 다른 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근이 1개, 여기서 근이 2개 나와서 근이 이차함수라는 fx의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n이 2일 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찾아보면 일단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나오기 때문에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을 근으로 가지면서 개수가 1인 이차함수가 되어야 하여 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n이 1일 때, 즉 n이 홀수일 때면 그 앞에 x의 n승 마이너스 64 부분에서 홀근이 하나 나와서 fx가 이 홀근을 커버를 해주면서 자기도 중근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fx가 근이 1개 또는 3개 또는 5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이차함수라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fx가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1개만 x의 n승 마이너스 64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생기는 홀근을 fx가 커버를 해주기 위하여 fx를 설정하게 되면 이게 2차 함수라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n이 짝수일 때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우 n이 4일 때를 찾아보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fx는 여기에서 생기는 실근을 커버해 주어서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6일 때 또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6일 때는 완전 세제곱식의 인수분해 형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 부분은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구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n이 8일 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적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을 허근을 가지게 되어서 얘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 부분 또한 허근을 가지게 되어서 fx는 이 부분에서 생기는 실근들만 커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서 이 최소값이 음의 정수라는 조건에 나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n이 8일 때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틀린 대부분의 학생들은 n이 2, 4, 6일 때를 구하고 8일 때가 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구해서 여기서 끝내서 n이 2, 4, 6일 때만 찾은 학생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 문제는 n이 8일 때 되지 않고 n이 10일 때 되지 않지만 n이 12일 때가 되어서 n은 2, 4, 6, 12, 즉 24, 총합은 24라는 것을 구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n이 12일 때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수의 어떤 제곱골, n승 또는 n제곱골로 표현되어 있는 수가 정수이려면 그 지수에 해당하는 수가 음이 아닌 정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조건을 한번 해결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수가 수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의 6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의 6승의 약수들이 정수가 되게 하려면 이 2의 지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6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x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2의 6의 약수승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의 약수인 1, 그리고 2, 그리고 3, 그리고 6의 경우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하는 후보군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찾은 fx들을 보면 여기는 64, 즉 2의 6승이고 여기는 8, 2의 3승, 여기는 4, 2의 2승까지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2의 1승, 즉 2일 때의 경우를 찾는 것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일 때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 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것에 x제곱 플러스 2가 곱해져야 하고, 이것은 x4승 마이너스 4가 되며, 이 뒤에 곱해져 있는 식이 있고,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 x의 n승 마이너스 64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여기 있는 수가 식의 식이 실근을 절대 갖지 않으며 허근만 가져야 하며, 그 상수항을 곱한 것이 64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n의 4승 마이너스 4의 완전 세제곱식에 해당하는 것이 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얘가 곱해져 있을 때가 얘를 만족하며 이때 n은 1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n이 12일 때, n이 8일 때, n이 6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구해서 24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학년 12반 15번 오수연입니다. 22번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가 조건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가 되는 fx의 개형은 총 4가지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실근을 알파와 베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 조건을 살펴보면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은 x-fx는 알파 또는 베타의 근이므로 결국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곡선 fx와 x-알파 그리고 x-베타와의 교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알파, 0, 베타, 0을 x절편으로 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이 다음 3차 함수 개형과의 교점으로 나 조건을 만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함수에 대해서 모두 따져볼 수 있지만 이 추가 조건들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기울기가 1인 직선임을 알 수 있는데 추가 조건에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게 다음 직선과 일치되는 순간을 특이 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fx가 결국 1,4를 지나니까 x는 1에서 fx에 대한 접선이 y는 x 플러스 3으로 그려집니다. 이를 판단해서 개형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이 개형일 때가 모든 조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x-알파가 여기와 여기에서 두 개의 교점을 가지고 이와 평행한 직선인 x-베타가 한 개의 교점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조건도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x는 1이고 4가 되면은 이게 결국 x 플러스 3이므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되면 f'0도 결국 여기서 증가하는 함수이므로 감소하는 함수이므로 f'0도 1보다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개형을 중심적으로 fx의 식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fx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k라고 두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f1이 4이고 f'1이 1임을 대입해주면 이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보면 결국 1-베타가 4k분의 1이 나오므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결국 k가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베타가 5고 그렇다면 fx의 식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f0의 값이므로 x에 0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돼서 p와 q의 합은 61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4가지 개형 중에 추가 조건을 살펴보고 가장 특수한 경우가 되는 개형부터 판단해서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61입니다.